네, 이번에는 챕터 2 챗 GPT에 대한 아주 가벼운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챗 GPT의 등장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고 있을지 또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챗 GPT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의 3.5 버전이 2022년 11월 30일에 나왔다고 해요. 그 이후로 2023년도가 되면 연초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챗 GPT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됩니다. 2023년 3월 14일 날 유료 구독자 대상 GPT-4가 제공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도 유료 버전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게 한 4월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때부터 현재까지 이용을 해오고 있는 거죠. 이후에는 뭐 이미지 분석 기능이 추가됐다, 뭐 텍스트나 음성 이미지가 모두 실시간 처리가 되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능이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은 기능이 업데이트 됐대, 와 이제 한번 써볼까 라기보다는 은연중에 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 관심을 갖지 않아도 굉장히 현재 사용하는 버전에서는 엄청 빠르고 엄청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 AI 솔루션으로 진화를 했죠. 그럼 본격적으로 AI 등장 전후 무엇이 가장 달라지고 있을까를 좀 심도 있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검색하는 행동, 검색하는 플랫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 이런 검색 플랫폼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가 그 검색하는 행동들을 할 때 단어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하고, 그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클릭해서 거기에 내가 원하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고 다시 검색을 해서 정보들을 클릭하고, 이런 과정들을 되게 약간 반복을 하잖아요. 이때 중요한 건 그 단어나 문구를 기반으로 검색을 할 때는 우리가 SNS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 문장의 형태랑은 다르잖아요. 되게 정형화되어 있죠. SNS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 중에 쓰는 뭐 은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단어 중심, 문구 중심으로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검색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이게 문장 형태로 바뀌면 굉장히 질문의 폭이 더 다양해지고 질문을 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캠핑 시장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검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캠핑, 캠핑 용품, 뭐 캠핑 음식, 캠핑장, 이렇게 따로따로의 단어들을 가지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질문으로 되면 요새 캠핑 시장 어때? 라는 질문 하나만 던져도 GPT가 굉장히 많은 대답들을 해주죠. 그 안에서 이 부분은 더 질문을 해봐야겠다 라고 싶으면 캠핑 음식 중에서 요즘에 뜨는 음식이 뭐야? 그 제품들은 어디서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검색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의 그 수요를 모조리 다 받고 있었던 공급처는 포털 사이트가 되지만, 이제는 그게 챗 GPT, AI 서비스가 대체제로 들어온 거죠. 아직은 보완제겠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 검색 시장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최근에는 그래서 어떤 언론 기사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네이버 같은 회사는 검색 광고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우리는 그러면 쇼핑몰 쪽으로 조금 더 진화를 해야지 라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도 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음을 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검색 행동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업무 자동화 시대죠. 기존에는 뭔가 자동화됐다, 뭔가 어떤 우리가 수기로 하던 것들을 이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트렌드가 됐던 얘기예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전환이죠. 과거의 디지털 전환은 굉장히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회사가 디지털을 도입한다, 우리 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그런 디지털 정보들을
굉장히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업무 자동화를 조직 차원에서 하지 않아도 개인별로 그런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개인별로 디지털 격차가 더욱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어떤 회사 차원에서 도입된 시스템을 공통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누가 더 잘해, 더 못해, 이런 격차가 사실상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자동화는 굉장히 업무의 빠르기랑도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개인이 그 AI 솔루션, 다양화된 AI 솔루션을 얼만큼 더 다채롭게 이용을 하고 할 수 있고, 그것들을 내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개인별로 차이가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AI 솔루션을 막 바로 도입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AI 솔루션이 굉장히 속도감을 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회사가 섣부르게 어떤 것들을 확 도입한다 보다는 그 시장을 관망하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쫓아가지 않으면 되게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세상이다라는 것들이 하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요, 직무 전환과 확장이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전문가들의 영역을 보면 굉장히 그들만의 리그였잖아요. 이게 유튜브를 한다라고 해도 유튜브의 영상 편집 기술도 별도로 배워야 되고, 뭔가 썸네일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려면 컨텐츠도 개발을 해야 되고, 스크립트도 써야 되고,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각자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AI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내가 그 분야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손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비전문가도 GPT를 통해서 전문가의 일에 다가갈 수 있는 시대다.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과거에도 직무 전환이나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면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 학습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때는 이 나이에 되겠어? 지금 이렇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짬을 내서 이런 공부를 또 새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까짓 거 배우면 되지 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AI 서비스를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비전문가나 혹은 그 일을 원래 하던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혹은 아닌지 이것들을 식별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기술이 평준화되기 때문이죠. 근데 기술 접근이 쉬워지면 그 다음에 어떤 변별력을 갖게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획력.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어떤 기획의 영역. 그 다음에는 검수력인 거죠. 검수력이라는 건 내가 그 어떤 GPT를 포함해서 AI 서비스의 결과물들을 봤을 때,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맞잖아, 혹은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네 라는 그것들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해봐야지 라는 실행력. 누가 먼저 그것들을 직접 해보고 해보면서 경험을 갖게 되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 간의 격차가 크게 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제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AI 탑재 기기가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AI 챗 GPT도 여전히 소프트웨어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인데, 이 프로그램, LLM, 거대 언어 모델, 인공지능, 이런 솔루션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속속 그 하드웨어에 담기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23년도, 4년도 지나면서 우리가 언론 기사나 9시 뉴스, TV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눈에 띄는 것들이 뭐냐면 로봇이에요. 로봇 시장이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그 디바이스에 담기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으로 발전이 됐고요.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그 한 회사의 독점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그것들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 기술들을 우리가 굉장히 언젠가는 빠른 시간 안에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다. 그러면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챗GPT를 하고 PC에서 GPT를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집에 어떤 GPT가 담긴 로봇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 변화의 일환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챗GPT를 아직 본격적으로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GPT를 쓰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아. GPT를 쓰면 GPT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서 나의 창의성이나 어떤 나의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되지 못하고 도태될 것 같아. 멈춰질 것 같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AI로 결국 사람들은 굉장히 한층 더 똑똑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 시대에도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은 멍청해질 거야 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까지 굉장히 상용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우리가 멍청해졌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인터넷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AI 때문에 멍청해진다? 아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을 때에 할 수 있는 행동이 공부라고 하지만 공부가 어떤 책을 보고 외운다, 어떤 원리를 체득해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사회에 나와서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지식을 본격적으로 축적하기에 필요 충분 조건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혀지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나 사회에 나와서도 질문을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진 않아요.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몇 사람이나 손을 들고 질문을 할까요? 저도 많이 강의를 가보면 그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근데 모두 다 질문이 있죠. 우리는 질문이 없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질문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좁을 뿐이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편하잖아요. 채팅으로 치니까 채팅으로 질문을 하는 것도 그나마 나은데 GPT는 굉장히 어떤 지식 수준이 높은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서 항상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내 질문이 굉장히 하찮다고 저평가하지도 않고요. 계속적으로 나와 질문 대답을 반복하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GPT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발동이 되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GPT와의 문답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시 깊은 수준의 지식들이 축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GPT 같은 인공지능과의 문답 과정을 거치면서 얻는 정보들이 많아지고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유할 수 있는 것들이 깊어지면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비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영역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마련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시대를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말씀드린 거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모두 다 굉장히 어쨌든 하이 클래스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 역시도 굉장히 그들만의 리그였던 시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회사의 어떤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분석 부서 관련한 그 직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의뢰를 할 때 되게 이거 간단한 분석 같은 건데 내가 코딩을 몰라서 내가 통계를 몰라서 이것도 굉장히 맡겨야 하는 시대잖아요. 실제로 그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하는 분석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분석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데 그 간단한 분석, 조금 손쉬운 분석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보편화되는 거죠. 데이터 분석이라는 영역 자체가. 그렇게 되면 데이터 분석가들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분석들에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되고, 간단하거나 손쉬운 분석들은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하게 서로 어쨌든 작은 것 하나도 부탁하고 의뢰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고
굉장히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더 전문적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코딩 실력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코딩이 전부가 아닌 시대라는 거고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 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야만 하는가, 그 데이터는 어디 있는가 같은 이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데이터를 기획하는 능력,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의 관점에서, 우리 회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해석력, 이런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